양천구의회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이 지역 정가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구의회 여야 의원들은 남탓 공방만 벌이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법 가능 지역은 목동과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의 주택 103만 가구로 법이 최종 통과되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은평구의회가 1조 1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은평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경제 회복과 도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힌 만큼 구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음주운전 논란. 양천구의회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들이 지역 정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구의회 여야 의원들은 남탓 공방만 벌이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 구의원의 아들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7급 관리직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당한 채용이냐, 특혜 채용이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양천구 의원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 의혹이 제기되고 6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제자리 걸음, 진상규명도 하세월입니다. 또 다른 의원은 뒤늦게서야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3년 7개월 전 법원의 판결문. 유영주 의원이 지난 2018년 7월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은 윤리특위가 필요하다면서도 남탓 공방만 벌이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수 7명 중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안건 상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누가 분리했겠습니까?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저희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와 징계사항 등을 다루는 기구입니다. 작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이 윤리특위를 의무적으로 둬야 합니다. 비위 상황, 비리 상황 이런 것들이 유발돼서 나타났을 때 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한다면, 네네. 의혹에 대한 해소. 그런데 양천구의회 윤리특위 구성은 1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윤리특위의 자문 역할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만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은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특위와 자문위원회 모두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천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지방 의원들의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문제는 의회 스스로가 지금 지방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조금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중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의회는 양천을 비롯해 총 10곳. 구의회 자정 기능을 내부의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양천구, 목동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 가능 지역은 목동과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에 주택 103만 가구로 법이 최종 통과되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희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게 됐다며 노후 도시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가 올해 관내 차도와 보도 300여 킬로미터를 전수조사한 결과 안전사각지대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 32곳 발견됐습니다. 교차로 모서리 정비가 필요한 곳이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구조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 6곳, 차로와 보도 폭이 불균형한 곳이 3곳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은평구는 이중 지작물 등으로 개선이 어려운 18곳은 재개발 등과 연계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14곳은 3개년 계획을 마련해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불광역 사거리에서 불광초등학교 구간은 좁은 보도폭이 확장되고 신흥교와 와산교는 차로 모서리가 정비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구의회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경제 회복과 도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은평구의회가 1일부터 15일까지 1조 1,1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을 심의하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박성도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 등에 대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은 사회적 약자, 재난의 안전, 예방체계 강화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의 적정 반영 여부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적정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효율적인 사업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제적인 불안정한 생활 속에 사회적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구 차원에서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예산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침체 등으로 세입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정비, 절감, 행사 및 축제 경비 축소 등이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됨에 따라 행사나 축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감소함에 주민들이 아쉬움을 느낄 수 있으나 현재 경기 침체의 어려움 등을 국민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취약계층에 보면 독거 노인도 지금 많이 계시고 우리도 이번에 고독사 연구회를 하면서 봤는데 우리 은평구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8만 거의 9만 명이 가까운 인구가 늘었더라고요. 갈수록 해가 늘수록 혼자 사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늘고 있어가지고 우리 복지에서는 그런 걸 많이 좀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단어가 있죠. 바로 블루베리 스무디. 어떤 억양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네, 경상도 사투리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말하기에는 대구와 부산, 경북과 경남은 참 다릅니다. 경북 내에서도 억양과 표현이 많이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안동과 문경,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지인들을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라면 안 물기가? 라면 안 먹나? 라면 안 먹을겨? 라면 안 먹을래를 경북 사투리로 말해봤습니다. 사투리 영상이라고 하면 대구와 부산, 전라도와 경상도를 비교 분석한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대구와 대구 근교, 경북 곳곳에서도 단어와 억양이 많이 다릅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존댓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서 뭐 했어요? 이제 친구끼리도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끼죠. 이제 외갓집 의성인데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마을분들을 만나면 이제 억양이 더 세거나 다르다 하는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북도청 SNS에 올라온 사투리 콘텐츠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를 경북 여러 지역 판으로 나눠봤는데요. 아재 어디 가요? 아재요 어디 가니껴? 아재 어디 가는겨? 어디가 어디 사투리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은 경북 중 세 지역을 중심으로 사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경으로 이동합니다. 슝! 문경은 옆쪽으로 충청도와 인접해 있고 위쪽으로는 강원도와 인접해 대구 토박이 기자가 들었을 때 억양이 생경하게 들렸습니다. 그 문경 말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말이 나와서 이제 여자형 종결음이라 그럴까요? 강원도 말 같기도 하고 충청도 말 같기도 해서 우린 그래요 안 그래요 이랬는데 그는 그랬더래요 안 그랬더래요 여자는 같더라고요. 아니다 다다 하는 것보다 아니라 기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라자 저 덜에서 모를 숨고 있어요. 날이 선해지고 있어요. 옷 잘 챙기고요. 아재 어디 가요? 라면 끼는데 니 먹을래 안 먹을래? 경북 많은 분들이 여기 사투리 구분된다 라고 하는 경북 북부 안동으로 가봅니다. 예, 저 안동 같은 경우에는 밥 잘 쌌니껴, 많이 먹었니 더, 했니 더, 먹겨 무심하게 던지는 그 말들이 약간 싸우는 말투인가 신라시대의 왕족들과 양반들이 썼던 용어로서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함축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새 저 안동 풍산 들게 나가면은 뭐가 누렇게 잘 이끌어 어른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풍년제를 지내니다. 요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새초무리한 게 많이 춥니다. 한데 나갈 때는 그저 옷을 뜨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아재 어디 가니껴? 한 젓가락 할리? 이번엔 경북의 동남부인 경주로 가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와 억양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들어보니 경주 사투리도 대구와 구별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주 지역 같은 경우는 성조가 제일 특이하지 않을까. 표준어권에서는 학교 가 이렇게 학교 가니 이런 의미를 쓰는데 학교가 이러면 너 학교에 있니 이런 뜻인 거죠. 하소, 주소, 뭐 가소 이런 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로 끝났으니까 반말은 아닌 거죠. 경주의 한 들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모순기가 있었습니다. 날이 선더거리해지니까 옷 단디 입어라. 아재 어디 가는겨? 내 지금 라면 끓였는데 먹을래 안 먹을래? 참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비교도 되고 참 잘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지역색이 묻어나는 말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편하게 읽고 싶고 인터뷰하고 싶은데 암묵적으로 사투리를 안 쓰거나 덜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양을 최대한 참기도 하는데요. 옅어져가는 사투리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상 매체를 접하다 보니까 모든 말들이 사투리보다는 표준어로 많이 듣고 학습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지속되면서 이제 지역 사투리가 많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의 뭔가 전통에 했던 윗세대의 사투리를 많이 좀 잃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투리는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남아있는 것도 하나의 흐름의 하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쓰는 말도 분명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이승과 이의 이승이 구분되는 경북 사투리. 억양과 단어만 듣고도 고향 사람이구나 알 수 있고 내가 고향에 왔구나 하는 푸근함을 주는 경북 사투리.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9번째로 침수 취약률이 높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소방재난안전본부가 서울 디지털재단 등과 함께 서울시 전역 침수 취약 지수를 산출해 분석한 결과 양천구가 상위 10개 자치구 안에 들었습니다. 양천구 안에서는 대표적인 저지대인 신월 1동과 목 4동, 신정 4동 등이 침수에 가장 취약한 동으로 꼽혔는데요. 은평구의 경우에는 평균 침수 취약 지수는 평균적으로 낮았지만 지수가 상위 10%에 포함되는 구역이 서울에서 6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불광동 인근에 있는 응암 3동과 역촌동, 불광 2동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소방재난안전본부는 집중호우 시기에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과 출동 인원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